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콘텐츠를 만드는 3단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콘텐츠 플랫폼에 게시를 했고 23,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콘텐츠를 생산을 중심에 먼저 둡니다. 이렇게 프로덕션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프로덕션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 영상 외주 일을 좀 했었는데 그때는 프로덕션, 그리고 프리 프로덕션,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 이 세 가지 단계로 나뉘는 식으로 영상 제작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쓰는 거긴 한데요. 일단 프로덕션이라고 하면 제작을 의미하는 거고요.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하면 준비를 의미하겠죠. 준비나 기획. 그리고 포스트는 보통 포스트 프로덕션은 영상에서는 후반 작업을 의미하긴 하거든요. 보통은 후반이지만 저는 발행과 그리고 데이터 분석 이렇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콘텐츠를 만들 때 좀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준비라고 하기 좀 다르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준비는 인풋을 많이 넣는 겁니다. 좋은 인풋을 많이 넣는 것이죠. 좋은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외에 뉴스레터라든가 유튜브 영상이에요. 아무래도 영어 콘텐츠가 훨씬 양질의 콘텐츠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 그걸 보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콘텐츠는 주변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거의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고 혹시나 따라할까봐 걱정이 되어서가 첫 번째인데요. 웬만하면 해외 콘텐츠만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콘텐츠를 찾는 방법도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찾는 방법은 사실 알고리즘의 힘을 많이 빌리는 편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만약에 AI 오토메이션 이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영상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꾸준히 시청을 하면 그 이후에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아카이빙하고 제가 학습하는 용도의 계정을 언제나 모든 플랫폼에 하나씩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정들에는 새로운 소식들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나름의 그런 환경 설정을 해놨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 그리고 뉴스레터 콘텐츠를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작 쪽에서는 이제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편집 이런 게 있겠죠. 유난히 약필인 것 같은데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풋에서 먼저 초안을 먼저 쓰도록 하는 걸 많이 하고요. 그리고 촬영이나 편집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시나리오를 준비를 조금 더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 편집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촬영을 하는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도 많이 하고 뭔가 촬영하고 편집도 많이 해봤는데 가장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편집을 하지 않는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팁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촬영할 때 편집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에서는 발행을 하는데요. 이 발행이라는 게 사실 저에게는 용기가 좀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에 자신이 없을 때 이걸 발행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것들을 저는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었거든요. 지금도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용기를 조금 더 내게끔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계약을 하는 거였어요. 지금 바로 발행을 하면 사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제일 좋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제 손에 들고 있는 디바이스로 바로 업로드를 하는 게 가장 높은 점수를 매겨진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예약을 해놓으면 콘텐츠 발행에 대한 그리고 미리 제작을 해놓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의 짐 같은 것들이 좀 내려놓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를 위해서 예약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것 좀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아니면 내 구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나리오를 하나 넣어 놨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노션 템플릿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걸 제가 왜 어떤 의도로 만들게 되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뒤에 있는 것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매일 쓰고 있는 크리에이터 OS라는 노션 템플릿인데요. AI 크리에이터 랩 멤버십 분들에게 이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맥락 없이 쓰긴 좀 어렵고요. 노션이라는 툴 자체의 이해도가 낮으면 또 이것 또한 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이 템플릿을 쓰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목적의 콘텐츠를 찍기로 했고, 그리고 이 템플릿은 멤버십에 가입하셔야 받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그런 맥락들을 보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템플릿의 구성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터 OS라는 템플릿이고요. 여기 퀵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미리 자주 쓰는 단축어를 여기 넣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누르면 노트나 뭐 레퍼런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창이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입력 폼 같은 걸 넣어 놓으면 제가 레퍼런스로 삼고 싶은 영상이 있을 때 이렇게 넣고 영상 이렇게 제출을 하면 이 레퍼런스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은 이런 뭔가 제가 뭐 쓰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나 그런 것들을 모아놨는데요. 이건 이따가 다시 좀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제 오버뷰라고 있죠. 개요 페이지인데요. 저는 각 플랫폼별로 구독자 수를 어느 정도는 그냥 대시보드처럼 보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플랫폼에는 이렇게 구독자 수가 나오고요. 차트를 누르면 이제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지 증가세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고 싶다, 뭐 스레드만 보고 싶다, 뉴스레터만 보고 싶다 이럴 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차트는 노션에서 유료 구독을 해야 이 여러 개를 볼 수 있어요. 차트, 그러니까 무료 구독자에게는 차트가 하나밖에 아마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좋으실 것은 레퍼런스라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제가 구독해 놓은, 그러니까 제가 미리 선정해 놓은 유튜브 채널의 영상 요약본이 여기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로 제가 보는 영상들은 거의 다 이런 쪽이에요. AI를 활용한 그런 실사례를 잘 알려주는 유튜버들을 저는 많이 구독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 걸 사실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되게 좋은 콘텐츠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그 보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요약하게끔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영상을 시간이 된다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본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조금 더 따로 메모를 해 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검토가 완료가 되면 뭐 검토 아카이브에 넣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검토, 체크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콘텐츠를 보고 나서 이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작을 할 때는 밑에 또 콘텐츠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넣어놨고 여기 진행 중인지 뭐 예약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라고 하기엔 조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캘린더 형태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언제 발행했는지를 이제 월별 캘린더와 주별 캘린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보시면 뭔가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엄격하게 막 관리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럼에도 이 콘텐츠들이 여기에 게시가 되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어떤 것을 올렸는지를 한꺼번에 보기에는 매우 좋기 때문에 꼭 100% 여기에 다 동기화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튼 이런 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매일 사용하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크리에이터 OS라는 이름으로 노션 템플릿을 만들어 뒀는데요. 멤버십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면 다 바로 다운 받으셔서 복제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션 템플릿에 자동화라는 것을 넣어놨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제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상태에 맞는 자동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하단에 블루프린트 파일이 있어요.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메이크에서 임포트 시켜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것을 거의 그대로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건데요. 다시 돌아가서 이 크리에이터OS 이것을 이렇게 이 파일을 이렇게 크롬에서 보면요.
이렇게 복제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복제를 버튼을 누르시면 나의 노션 템플릿에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내 노션으로 가져오는 건데요. 저는 일단 제가 쓰고 있는 아무 페이지에다가 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시보드가 두 개가 있거든요. 분석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노션은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두고 거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깥으로 불러와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그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뒀는데요. 일단 제작과 분석 이 두 가지 분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일단 콘텐츠라고 붙어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는요, 말 그대로 제가 만드는 콘텐츠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콘텐츠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게 제일 바깥에서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노션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가져오는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여기 슬래시를 누르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 인라인으로 누르면 이쪽에 라인에 들어간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데 콘텐츠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너무 많네요. 미리 아까 전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것들을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화살표 모양이 있죠. 이건 원본 콘텐츠를 가지고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원본 콘텐츠를 가지고 온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이렇게 표현된 것을 이렇게 탭을 나누어서 어떤 상태로 분류를 해서 보게끔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비슷하게 따라 하시다 보면 분명히 되실 겁니다. 이래서 진행 중과 예약됨 이런 걸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콘텐츠를 캘린더 형태로 다시 불러오면 이렇게 이 캘린더에 비춰질 거예요. 여기 제가 미리 올려놓은 콘텐츠가 있죠. 여기 이것과 밑에 똑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온 것이거든요. 하지만 위에는 리스트 형태로 보는 거고 밑에는 캘린더 형태로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또 추가로 볼게요. 그래서 레퍼런스 채널을 볼게요. 레퍼런스 채널은 뭐냐면 제가 갖고 오고 싶은 유튜브 채널에 이제 피드 주소를 넣어놓은 겁니다. 이 피드 주소를 넣으면 최근 15개 유튜브 채널 영상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넣어놓은 것을 이제 메이크로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이크로 갖고 와진 그 영상들은 여기다가 쌓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도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상 자막 기반 요약 어시스턴트 이런 것이 있죠. 이게 제가 매일 이제 쓰고 있는 프롬프트인데요. 저는 기술적인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좀 더 뭔가 도구나 기술, 개념 설명 이런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보통의 영상을 보시는 것에는 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프롬프트를 만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메이크에서 갖고 올 때 이 안에 있는 프롬프트를 긁어올 수 있기 때문에 메이크 내에서 수정을 하지 않고 여기서 수정을 해도 결과물에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트는 이제 제가 기록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노트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별로 이렇게 자료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매일 전 자정에 스레드와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를 가져오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그것도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팔로워 수를 여기다가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플랫폼에다가는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댓글은 제 유튜브 계정에 댓글을 저는 좀 자동으로 해놨거든요. 어떤 게 자동이냐면 유튜브 댓글이 달리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가져와서 여기에 저장이 되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 댓글을 감정이나 아니면 긴급하다든가 질문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서 답변을 GPT가 자동으로 작성을 하나 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 감정이 긍정적이고 긴급도가 낮으면서 질문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으로 답변이 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도 아마 제가 유튜브 영상에 하나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개를 마쳤는데 이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찍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저걸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그리고 다른 사람 만들어 놓은 노션을 익히는데 진짜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만의 템플릿을 만들어 보는 것이 툴을 익히는 데는 가장 좋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템플릿을 보면서 저렇게도 쓰는구나 라는 식의 레퍼런스로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저는 만들 때 보면 이렇게 캘린더에서 바로 만드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스레드의 경우 이렇게 스레드를 만들고 여기 제목을 씁니다.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3가지 방법 뭐 이런 거 하겠죠. 네, 이렇게 콘텐츠를 쓰고 나면 저는 여기서 발행을 누르거든요. 발행을 누르면 메이크로 자료가 여기 있는 내용이 넘어가서 버퍼라는 곳으로 가서 버퍼에서는 스레드와 링크드인 2가지에 업로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도 예약으로 거는 방법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그것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한다든가 그렇게는 아직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메이커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메이커 화면 보이시죠? 여기에 1번이 3개, 2번이 2개, 3개, 3번 구독자 수집과 유튜브 댓글 분석 자동 답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것 1번 첫 번째 거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 영상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메이크 시나리오인데요. 여기 보시면 매일 아침 7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어떤 내용들이 돌아가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레퍼런스 채널 여기서 보였던 레퍼런스 채널 내에 여기 URL 정보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URL 정보를 이렇게 몇 개 갖고 올 거예요. 13개를 갖고 오고요. 13개 갖고 온 것을 RSS 피드, RSS라는 영상을 불러오는 그런 앱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고 나면 에피파이라는 곳에서 영상의 자막을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온 것을 받아서 제가 미리 넣어놨었던 영상 요약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롬프트는 이건 뭐냐면요. 그냥 제가 아까 전에 노션에 프롬프트를 넣어놨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에 있는 이 프롬프트를 갖고 오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갖고 오고 그럼 GPT에게 요약을 생성해 달라라고 하고요. 요약 생성된 것을 이제 레퍼런스 생성,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레퍼런스 여기다가 들어가게끔 해놓은 겁니다. 레퍼런스는 여기 제목과 이 상태값 그리고 URL 여기 위에 있는 데이터만 넣을 수 있고 밑에 본문은 따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넣는 모듈을 하나 더 추가를 해놓은 거죠.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요약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침 7시에 돌아가게끔 이제 세팅되어 있습니다. 스케줄이. 네, 여기 자동화 문서 안에 템플릿 쓰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레퍼런스 영상 요약이라는 곳에서 블루프린트 파일을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새 시나리오를 여신 다음에 이렇게 임포트 시킬 수가 있어요. 저희는 여기 레퍼런스 영상 요약 여기죠. 이렇게 세이브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연결을 그때 이렇게 받아온다고 해서 바로 되진 않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노션을 연결을 하고 여러분들의 에피 파일을 연결을 하고 그러고 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뜰 거예요. 그래서 갖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발행 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행 예약은 저는 진짜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발행 예약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발행 예약 문서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이 발행 예약 이걸 다운을 받아서 네, 이것도 이미 있다고 하죠. 여기 임포트를 시킬 건데 발행 예약
네, 발행 예약 가져왔습니다. 발행 예약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쓰시기 편하게 필터를 걸어놨는데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즉시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웹훅이 있어요. 웹훅이라는 건 뭐냐면 노션이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메이크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메이크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면 이제 웹훅이라는 주소를 임시 주소를 생성을 해서 노션에서 버튼 누르면 이 웹훅 주소로 정보가 넘어가게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웹훅에서는 추가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웹훅을 지금 노션 데이터 테스트 웹훅 이렇게 하나 임의로 만들어 놓을게요. 만들고 나면 이런 주소가 생성이 되고요. 이 주소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 저희가 만약에 여기 이 발행 예약 버튼 이걸 쓰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할 건데 이 버튼 누르면 뭔가 복잡해 보이는 그런 수식이 있습니다. 이 수식 중에서 이 http부터 물음표 전까지 이 부분을 붙여넣기 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누르시고 나면요.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렇게 여기는 끊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런을 누르고요. 여기서 발행 예약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accept가 됐다고 뜨죠. accept가 된 것은 여기에 뜹니다. 그러면 방금 이 정보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를 보냈냐면 여기 이 아이디를 보낸 겁니다. 이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노션의 이 전체 페이지의 아이디를 여기로 보낸 거예요. 아이디를 보낸 이유는 이 아이디를 갖고 다시 노션을 연결한 다음에 노션엔 아이디가 있으면 그 콘텐츠를 갖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만 보내면 웬만한 콘텐츠를 다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아이디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publish underbar type이라고 있죠. 여기 reserv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보도 같이 실어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냈냐면 여기에 이 아까 전에 웹북 주소가 있고요. 그리고 웹북 주소 뒤에다가 이 아이디를 실어서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publish type은 reservation이다 라는 건 제가 그냥 손으로 그냥 쳐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같이 실어 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보를 보내는 이유는 아까 전에 여기 필터가 걸려 있잖아요. 여기 예약의 필터가 있는데 이거는 이 publish 타입이 reservation인 경우에 위로 올라가고 이게 즉시 발행인 경우 여기 immediately인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reservation이니까 이게 타고 와서 위로 가겠죠. 이제 위로 가면 콘텐츠를 가져오는 그 모듈이 있거든요. 그래서 콘텐츠 가져오게 될 거고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서 add 누르고 여기 저는 퍼블릭으로 하면 좀 더 쉬워가지고 퍼블릭으로 합니다. 임시로 해서 저장을 하면 이 노션 연결하는 화면이 뜨거든요. 어떤 페이지를 어디를 연결할 건지 뜨는 이제 선택하는 거고 셀렉트 페이지가 있죠. 이걸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까 전에 김시연닷컴 요거를 이 워크스페이스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 크리에이터OS 1.0 이 페이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게 허락을 하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안 하는 게 좀 더 보시기가 편할 거예요. 일단 나머지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갖고 오게끔 이제 언로 액세스를 하면 연결이 되고요. 연결이 되고 나면 이제 콘텐츠를 가져올 수 있게 되죠. 근데 그 아이디가 페이지 아이디가 뭐냐면 이 앞에서 갖고 온 여기 있는 이 아이디 값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 누르는 거고요. 일단 요까지 이 세이브가 걸리고 나면 어떤 콘텐츠가 도출이 되는지까지만 마치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레저베이션 버튼 누르는 거니까 이걸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다시 런을 눌러볼게요. 런을 누르고 예, 발행 예약 버튼 누르면 런이 안 됐네요. 잠시만요. 뉴 네, 뉴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걸로. 그리고 이 밑에 게 연결 안 돼서 지금 오류가 납니다. 이거 잠깐 끊어 놓을게요. 그래서 런을 누를게요. 런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 가서 발행 예약을 누르면 억셉트가 됐습니다. 억셉트가 됐고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콘텐츠를 갖고 온 건데, 여기 결과를 보면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3가지 방법하고 제가 넣어놨었던 그게 잘 가져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열어보면 번들 1, 2, 3 이 3가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번들 안에 콘텐츠는 뭐냐면, 여기 패러그래프를 열어보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리치 텍스트에 뭐 1번 열어보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 제가 제목으로 썼었던 제일 위에 있는 줄이 이렇게 가져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번들 2에는 보시면 여기 물결 표시 있죠. 이걸로 미루어 보아 여기에 뭐를 갖고 왔냐고 보면 이게 첫 번째 번들, 이게 두 번째 번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세 번째 번들이 지금 공란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번들은 내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 번들 3개를 제대로 갖고 오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만약에 내용이 더 길어진다면 더 많이 갖고 오게끔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텍스트가 근데 번들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여기 넣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찾아도 안 나와요. 이걸 왜 이렇게 넣었는지를 아마 여기서 찾으면 안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좀 테스트를 해보다가 찾게 된 그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이 아니고 어떤 뭐 특정 경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갖고 오라. 그래서 갖고 와서 합치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설명드리긴 조금 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 버퍼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고, 버퍼도 여러분들의 계정을 연결하시면 돼요. 버퍼는 여기 보시면 이제 텍스트를 게시를 하게끔 되는 거고요. 여러분 계정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여기에 저는 블루스카이, 링크드인, 스레드 이 3개를 연결해 놨는데 링크드인과 스레드에 게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큐에 올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큐에 올리는 것을 대기열에 올린다라고 이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이브를 누르고 나면 특정 시간에 내가 한 것을 예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약이 되고 나면 저는 이제 업데이트를 하라고 했어요. 어떤 게 업데이트가 되냐면, 이제 발행 예약 누르고 나면 여기 아이디어가 예약됨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업데이트를 이제 마지막 단을 달아놓은 이유는 이게 끝까지 다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예약됨으로 업데이트를 바꾸게끔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네, 사실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아마 따라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하면 되긴 하잖아요. 그래서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구독자 수 수집하는 것,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분석,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그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 수 수집은 제가 매일 자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 특정 계정에 있는 유튜브 구독자 수를 가져오게끔 해놨습니다. 이건 에피파이라는 툴에서 가져오는 거고, 이 유튜브와 스레드 이 2가지는 에피파이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에피파이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apify.com에 들어가시면 이 설명보시 웹 스크래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웹 스크래핑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봇들이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피파이는 여기서 스토어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유튜브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여러 종류의 유튜브 관련된 스크래퍼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유튜브 스크래퍼 제일 많이 쓰는 이거를 사용했습니다. 이 유튜브 스크래퍼는 영상을 넣으면 그 영상의 자막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 영상 채널 정보들을 좀 가지고 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보를 가져왔는지 한번 볼까요? 가져왔는지를 보면 여기에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지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특정 어떤 제 영상을 그냥 하나 넣어 놓은 다음에 제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을 이제 취합을 한 거죠. 뭐냐면 저는 이것만 얻고 싶었거든요. 지금 6,970명이다 라는 것만 얻으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6,970명이라는 숫자를 여기 노션 업데이트를 하게끔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자막이 들어왔지만 자막 정보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막이 다 이렇게 텍스트가 다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 정보들은 제가 원하는 건 아니고,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스크래퍼를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래퍼를 메이크에다가 연결을 해서
정보를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정보를 갖고 오냐면 네, 정보를 어떻게 갖고 오냐면 여기 에피파이 모듈을 추가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에피파이 여기 상단에 있네요. 에피파이 모듈 추가하면 여기에 어떤 특정 액터가 러닝을 하면 이 데이터를 갖고 오게끔 하는 게 있거든요. 전 여러 스크래퍼를 써가지고 되게 많은데 이거 할 겁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체크를 한 다음에 어떤 정보를 갖고 올 건지 여기에다 쓰는 거고요. 여기에 어떤 정보 갖고 올 건지를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조금 보시면 좀 예쁘게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좀 예쁘게 보면 이런 정보죠. 다운로드 자막 다운로드 안 한다. 없다 전부 다 필요 없으니까 저는 전부 다 안 한다고 해놓은 것이고요. 근데 특정 영상만 그냥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이 영상의 정보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 영상이 게시된 그 계정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필요했던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보를 메이크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받아와서 이 뒤에 구독자 수만 쏙 빼온 거죠. 그리고 이 스레드도 비슷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스레드도 있거든요. 여기 스레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스레드 유저 프로파일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유저 프로파일 스크래퍼를 통해서 여기서 갖고 온 거고요. 여기 갖고 온 정보를 또 마찬가지로 여기 정보 넣는 것이 있죠. 제 아이디를 여기 넣은 겁니다. 시언 언더바 어드벤처를 넣었고 그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노션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정보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여기 데이터베이스 내에 팔로워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여기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구독자 수가 이 정보가 업데이트 되게끔 해놓은 겁니다. 여기 업데이트가 되면 여기에 바깥에 있는 개요에 이 팔로워가 숫자가 좀 다르게 이게 매칭이 되어 있는 거죠. 여튼 이런 식으로 저는 자동화를 걸어뒀고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자정에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구독자 수 증가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튼 사실 근데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막 굳이 해야 되나 싶긴 한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자동화를 전체를 뭐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런 식의 워크플로우가 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관리를 하면 양도 측정할 수 있고 어떤 정도로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지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화는 진짜 아예 달지 않으셔도 저는 크게 문제가 있나? 무리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영상에서 너무 메이크를 저렇게까지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의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보면 제가 오늘은 좀 본인이 그 콘텐츠를 만드는 습관이나 그런 방식들을 좀 체계화 시킬 수 있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워크플로우는 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안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 95% 정도 확률로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걸 보시고 나도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셨다면 저는 이 영상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콘텐츠를 얼마나 꾸준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저는 이 크리에이터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내게 제대로 게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화는 꼭 달지 않더라도 노션도 좋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도 좋고 뭐 에어테이블도 좋고 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그냥 저는 메모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이폰 메모장, 뭐 갤럭시 메모장, 기본 메모장들 있잖아요. 거기에 구독자 수를 하루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도 좋고요. 저는 이런 툴이 아주 막 강력하냐, 자동화가 매우 강력하냐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보는 것, 그리고 기록해 보면서 나의 성장을 같이 한번 측정을 해보고 좀 뿌듯함 느끼는 것, 이제 그게 시작이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콘텐츠 제작의 그런 워크플로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